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도 행복 이야기 이어갈 텐데 오늘 바쁜 시간 우리 김정 선생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김정숙입니다. 네. 제가 얼마 동안 계속해서 주혜주 교수님의 행복 강의를 듣다가 보니까 제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이 무척 상승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어떤 행복 이야기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네, 지난 행복 영상에서 행복 트리오, 즉 긍정적인 기분, 삶의 의미와 목적, 삶의 만족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이 감정의 메커니즘을 감동적으로 풀어낸 영화 한 편 소개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영화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영화 인사이드 아웃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 감독 피트 닥터라는 감독이 만든 영화로 2015년에 개봉했으며 그 이듬해인 2016년에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습니다. 피트 닥터 감독은 사춘기에 들어선 딸을 보면서 딸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궁금해서 딸의 성장 과정을 영어로 풀어냈는데 바로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단어가 안과 밖이 바뀌었다 이런 뜻을 지녔기 때문에 제목에서 조금은 어떤 영화일지 감이 오시죠? 네,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면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는 11살 라일리가 아빠의 새 직장 때문에 살고 있던 미네소타를 떠나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사하면서 문제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낯선 곳으로의 갑작스러운 이사는 그 자체가 큰 변화인데다가 새로 이사 온 집이 옛날에 살던 집보다 더럽고 또 라일리가 사용해야 되는 방은 다락에 있었으며 점입 가경이라고 설상가상 이삿짐 트럭이 늦게 오는 바람에 라일리는 맨 바닥에 침낭을 깔고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파는 피자도 라일리가 너무 싫어하는 브로콜리가 토핑된 피자만 있어서 라일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암담한 그 자체였습니다.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 머릿속에 존재하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밤낮 없이 일하는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등 5가지 감정 컨트롤이 의인화되어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주인공 라일리의 성장 과정을 흥미롭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교수님, 영화에서 5가지 감정 캐릭터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각 캐릭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가운데 있는 노란색 기쁨이 조이죠. 이거는 별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밝고 긍정적인 감정을 상징하며 영화에서 다른 감정에 비해 유난히 빛나는 걸 볼 수 있으시죠? 4번째에 있는 파란색 슬픔이는 보는 그대로 그냥 슬퍼요. 그렇죠? 네. 물방울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슬픔과 우울함을 상징하며 눈물의 이미지죠. 첫 번째에 있는 초록색 까칠이는 브로콜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영화 주인공 라일리가 브로콜리를 무척 싫어하는 것과 연결이 좀 되시죠? 네. 2번째에 있는 보라색 소심이는 신경세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캐릭터로 불안과 두려움을 상징하지만 이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감정 중에 하나죠. 마지막에 있는 빨간색 버럭이는 뭐 느낌 오시죠? 벽돌을 모티브로 네. 만들어진 캐릭터로 분노를 상징하며 흥분하며 머릿속에서 불이 뿜뿜뿜뿜 뿜어나오는 한마디로 뚜껑 열리는 감정입니다. 이사 후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라일리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게 감정의 신호를 보내지만 우연한 실수로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 컨트롤 본부로부터 이탈하게 되면서 라일리의 마음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라일리가 본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기쁨이와 슬픔이가 감정 컨트롤 본부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엄청난 기억이 저장되어 있는 본부까지의 험난한 여정이 바로 이 영화의 스토리의 골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영화가 인간의 감정을 의인화해서 정확하게 표현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네, 우선 영상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피트 닥터라는 영화 감독은 따뜻한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내는데 아주 기재인 유명한 감독이죠. 네. 게다가 이 영화는 심리학적인 고증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정, 몸짓, 목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의 상태를 잘 알아내는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세계적 전문가로 미국 심리학회가 인정한 20세기 영향력이 가장 높은 심리학자로 꼽힌 폴 에크만 박사로부터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인간의 감정이 이 영화에서처럼 5가지일까요? 네, 심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감정의 개수는 학자들에 대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네. 3가지로 보는 학자, 6가지로 보는 학자, 8가지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가지수가 어쨌든 심리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감정들이 혼합되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감정들이 생겨난다고 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이 영화를 자문한 폴 에크만 박사는 기본 감정을 기쁨, 슬픔, 화남, 공포, 놀람, 그리고 혐오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는데 이를 바탕으로 영화에서는 기쁨이 등 5가지의 감정 캐릭터를 구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기획했던 감정 캐릭터는 무려 26가지나 되었다고 하는데 예. 그럴 경우 이야기 전개가 너무 복잡해진다고 우려한 나머지 5개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소개해 주신 영화 인사이드 아웃과 관련해서 오늘은 어떤 행복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네. 심리학자들은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에 긍정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그 결과 행복한 기분 대신 긍정적 정서, 긍정적 감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심리학 분야에서는 감정을 측정할 때 쓰이는 도구도 있는데 바로 영어로 파나스, 포지티브 어펙트 앤드 네거티브 어펙트 스케줄. 파나스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 10개와 부정적인 정서 10개로 구성된 리스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파나스 긍정정서, 부정정서를 처음 들어봅니다. 그렇다면 파나스 긍정정서 10가지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우리가 보통 긍정정서라고 하고 또 행복이라고 하면 좋은 기분과 즐거운 기분에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네. 파나스의 긍정 상태를 긍정정서를 살펴보면 무언가에 열중할 때 네. attentive, 아하.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interested, 네. 정신이 맑은 alert, 신나는 excited, 네. 뭔가에 열정적일 때 enthusiastic, 뭔가로부터 영감을 받았을 때 inspired, 뭔가가 자랑스러울 때 proud, 뭔가에 확신이 쳤을 때 determined, 강인한 상태 strong, 활기찬 상태 active. 이상 10가지 긍정적인 정서가 바로 행복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긍정적 정서 10가지에는 막상 행복감이나 즐거운 기분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뜻밖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파나스의 부정정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부정적인 정서는 고통스러운 디스트레스드, 냉정을 잃은 업세트, 호스타일 적대적인, 짜증나는 이리터블, 겁먹은 스케어드, 두려워하는 어프레이드, 부끄러워하는 어쉐임드, 죄책감이 드는 guilty, 불안해하는 nervous, 조마조마한 쥐터리 등이 10가지입니다. 아, 네. 그렇다면 이 우리가 행복하려면 긍정적인 기분을 많이 느끼고 부정적인 기분은 전혀 경험하지 않는 게 최상일까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긍정 심리학의 최고 권위자인 바바라 프레드릭슨 박사는 긍정성과 부정성의 3대1이라는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아, 그에 의하면 이 황금 비율이 번영과 쇠퇴를 판가름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네요. 실제로 부정적 정서를 한 번 경험할 때마다 적어도 3번 이상의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나 업무적으로나 번영을 이룬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행복의 황금 비율이 3대 0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 3대 1이라는 사실이 네. 참 놀랍네요. 네. 제 예상 바뀝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 다시 영화 인사이드 아웃으로 가볼까요?
영화에서 기쁨이는 주인공 라일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에만 몰두해서 슬픔이를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슬픔이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슬픔이 주위에 원을 그려놓고 너 여기서 나오지 마! 예. 라고 가둬놓습니다. 아, 하지만 결국 기쁨이는 슬픔이의 가치를 인정하게 되고 여러 감정들의 복합성과 상호 연관성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내용이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영화에서 주인공 라일리가 슬픔이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께 자신 속에 있는 그리움과 슬픔 같은 힘든 점을 털어놓자 부모님들도 라일리를 공감해주고 지지해줌으로써 새로운 행복 상태를 느끼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이 장면에서 슬픔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드러납니다. 이처럼 슬픔이는 공감과 위로를 가져오며 그 결과 사회적인 유대관계를 促진시킵니다. 영화를 보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각자의 역할을 갖고 있으며 특히 많은 사람들이 늘 기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지만 기쁨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으며 슬픔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이 더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즉 감정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특히 항상 행복해야 돼 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화라고 할까요? 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럼 슬픈 감정이 생겨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는 슬픈 감정이나 화난 감정이 올라오면 네. 나도 모르게 억누르거나 또 서둘러서 없애려고 합니다. 네. 즉 슬픈 감정이나 화난 감정을 외면하는 거죠. 또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감정을 즉시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꾸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모두들 아시죠? 네. 대부분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요. 하지만 슬픔이 없이 살 수도 없고 오히려 부정적인 정서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마치 항구에 있는 배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으려면 네. 배를 고정시키는 닷이 필요한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슬픔은 인간의 적절한 반응이며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안전한 생존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슬픔이나 두려움이 느껴지는 대로 그대로 마주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하다 보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애니메이션 영화이지만 반드시 어린이를 위한 영화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교수님. 네. 예, 이 영화의 주인공 라일리가 11살이고 애니메이션 영화인데다가 내용이 감동적이어서 많은 초등학교에서 이 영화를 자주 틀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느끼고 알아차리는데 미숙하고 또 어려워합니다. 네. 영국의 BBC가 선정한 21세기 위대한 영화 100선 중에 하나로 선정된 이 영화는 우리나라 한 영화평론가가 감정 내시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복잡한 작동 기전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전개해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도 자기 마음속 깊은 곳의 감정들을 마주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모님들이 자녀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이고 기회가 된다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깊이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영화로 강추합니다. 예, 오늘 그 영화 인사이드 아웃에서 이 감정을 5가지로 분류하고 또 교수님께서 이것을 파나스의 긍정 정서와 부정 정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슬픔이라든가 부정적인 감정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것이 더 좋은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한층 더 마음이 성숙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김정수 선생님께서 아주 오늘의 영상을 잘 요약해 주셨어요. 네, 오늘은 행복 트리오 중에서 긍정적인 감정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영화 인사이드 아웃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담해 주신 김정숙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